상우는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렌트했습니다.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차에 내비게이션도 달려있고 운전 경력도 있었기에 큰 걱정이 없었죠.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한 지점에 이르자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라며 재탐색을 한 뒤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. 안내를 따라 주행을 했지만 좁고 위험한 자갈길이 시작되는데요. 계속 주행을 하다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판단한 상우는 차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 차량의 바퀴 한쪽은 도랑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상우는 도랑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. 상우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화가 나 내비게이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죠. 과연 이런 경우 상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겁니다. 모르는 길이지만 목적지를 찾아갈 때 유용하게 이용되죠. 뿐만 아니라 카메라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그렇기에 운전자는 더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게 되죠. 오늘의 사례는 상우가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차량이 추락해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. 이럴 경우 상우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현재의 내비게이션 기술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2006년도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요. 그 판결 요지를 보면 내비게이션은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100%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내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즉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내비게이션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100%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 위 하급심 판례가 2006년경에 있었던 것이라 10년이 넘게 지난 2019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. 저도 운전을 할 때 가장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의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는데 모두 대부분 정상 작동이 되지만 위치에 따라 GPS 연결이 안 된다거나 오차가 발생해 길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. 따라서 여전히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내비게이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러나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로 인해 차량 파손 및 신체 손상이 피할 수 없는 경우, 예를 들어 역주행을 안내하는 경우나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안내해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주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